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로코코 예술 중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 미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코코 미술이 왕궁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로코코 사조를 주도한 이들은 왕족이 아닌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농산물이 생산된 덕분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민계층이 많았던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회화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시에와 와토 또 프라고나르가 귀족들의 취향에 맞춘 그림을 그렸다면 동시대의 화가 장 시메영 샤르댕이 보여준 양식은 부르주아들에게 그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샤르댕은 루이 14세 이래 이탈리아 스타일을 추정했던 프랑스 미술계에서는 드물게 로마 유학을 가지 않았던 화가였습니다. 그는 푸생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스타일이나 페트 갈랑트라고 불리는 밝은 색채의 로코코 스타일을 거부하고 소박하고 가라앉은 색채로 평범한 이들의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한 세기 전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정갈한 식탁과 열심히 일하는 하녀, 깨끗한 부엌 등 평범하고 소박한 삶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샤르댕은 1700년대 당시에는 예외적인 화풍을 고수했던 프랑스 화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세기 전 네덜란드의 페르메이르나 렘브란트처럼 대중의 외면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1737년에 프랑스 왕실의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살롱전에 샤르댕의 그림이 7점이나 전시된 것만 보아도 당시 프랑스 아카데미가 샤르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은 살롱전에 전시된 샤르댕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의 정무라는 디드로 등 백과사전파 철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1700년대 초에 영국의 시민 계급들에게 호평을 받는 최초의 영국 화가가 나타났는데 철학자이기도 했던 윌리엄 호가스는 팽창하고 있던 영국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의 연작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부패하고 허세심한 귀족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류사회에 편입하려는 부르주아들을 통렬하게 비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 세기 앞서 유행했던 네덜란드 화가들의 화풍을 연구했고 특히 프란스 할스의 유쾌한 시민 초상화를 즐겨 묘사했습니다. 연작인 정략결혼은 돈으로 귀족 신랑을 산 부르주아 집안의 딸과 가난 때문에 마음이 없는 부잣집 여자와 결혼한 귀족을 유쾌한 방식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총 6편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며 1편은 결혼계약, 2편 결혼 직후, 3편 병원, 4편 아내의 방, 5편 여관, 6편 아내의 죽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귀족 가문의 신랑과 돈이 많은 부르주아 집안의 신부가 부모님의 요구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이 없었던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애인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던 중 신부가 애인인 변호사와 여관에서 미래를 즐기다 신랑에게 들키게 되고 신랑과 변호사는 싸움으로 신랑은 변호사의 칼에 찔려 죽고 변호사는 살인죄로 교소형을 당하게 되고 남편과 애인을 모두 잃은 신부는 어린 자식을 두고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 네이버 밴드에 한번 소개했던 작품이라 제 밴드 가입자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탕하의 편력은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상속자 톰 레이크웰은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자 착한 자신의 정혼자를 쫓아내고 매춘과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정신병원에 갇힌다는 내용을 담은 8편의 연작회화로 이 이야기는 스트라빈스키가 동명의 오페라로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8편의 연작 중 1편에서 톰은 자린고의 아버지가 죽자 재빨리 양복장이를 불러 비싼 옷을 맞추고 낡은 집안 장식을 모조리 바꿉니다. 착한 약혼녀 사라는 푼돈을 쥐어주며 나가달라는 톰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연작 중 3편은 매운굴에서 술에 취한 채 매춘부에게 값비싼 시계를 빼앗기는 톰을 보여줍니다.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범죄의 현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편은 정신병원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작을 일으킨 톰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의 비참한 몰골을 비웃는 여인네들의 모습에서 도덕적 징벌에는 예외 없이 매정한 영국인의 성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호가스는 연작을 통해 벼락부자가 양산되고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진 상업도시 런던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새우를 파는 소녀는 미완성이기는 하나 건강하고 밝은 소녀의 모습을 통해 호가스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삶을 개척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1700년대 전반의 회화들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아 시민 계급의 힘이 군주보다 위에 자리한 영국인들은 이미 현실에 굳건하게 발을 디딘 후였습니다. 한 세기 전 네덜란드의 시민 계층들은 부유해질수록 귀족들이 선호하는 그림을 추종했는데 그 같은 취향의 변화는 렘브란트의 몰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시민 계층은 더 이상 귀족의 취향을 쫓아가며 스스로를 유사 귀족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주아는 스스로의 계급에 대해 그리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굳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귀족을 흉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귀족과 시민계층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난공불락의 벽이 있었지만 이제 그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이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허약한 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귀족의 특권이 부당하다며 귀족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로코코 예술 중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 미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